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상을 응시하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는데, 응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상을 응시하라. 응시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응시는 하늘의 독수리나 매가 날개를 쪄서 딱 정지된 상태에서 땅 위에 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저거를 잡을까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해가지고 잡는, 그때 매가 응시하는 걸 바라보는 것을 응시라고 합니다. 응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고 있는 그 새를 잡기 위해서 계속 꼼짝 않고 응시하고 있다가 한 번에 뛰어올라서 낚아채서 그 산까치를 잡는, 그것도 응시의 결과죠. 오늘은 그 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좋은 글을 쓰려면 응시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고양이가 산까치를 잡기 위해서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집중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 응시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순간적인 집중력이 있지 않으면 좋은 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패스를 할 수 없고. 응시한다는 것은, 그 예를 들면 초이 스님이 쓴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꽃나무 가지를 쳐내니 황혼에 젖어든 먼 산이 보인다. 선승 초이 스님의 선시 한 구절인데, 이것은 자기의 삶을 오랫동안 응시한 결과로 제작된 시입니다. 마음이 흐려진 것은 꽃나무에 맺힌 꽃의 매혹적인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화록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꽃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나니 환옥으로 흔들리던 마음의 동요가 사라지고 잊고 살았던 먼 산이 황혼에 접어든 채 눈에 들어온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낸다는 것은 그 환옥을 흔들리는 마음을 그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치고 나니까 먼 산이 보이고,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관이란 말이 있는데, 마음 흔들리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깊이 응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응시는 대상을 요리할 생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는 시각으로 깊이 오랫동안 뚫어보고 생각하고 또 뚫어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작가나 시인은 매처럼 대상을 뚫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것에 한자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다는 것이고, 그냥 본다는 것은 이 본다는 눈을 강조합니다. 이건 우선 눈 위에다가 손을 얹었는데, 이것은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것은 이 간자를 쓰면 안 되죠. 주마간산이죠. 말 타고 지나가면서 먼 산을 보는 거. 그러니까 슬쩍 지나치면서 본다. 보일시, 이게 응시하면서 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볼 관자는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숲입니다. 숲 속에서 잎들을 내놓고 새끼새들이 벌레를 서로 받아먹으려고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모양새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끼새처럼 벌레를 받아 먹으려고 하듯이 본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따져가면서 본다는 것이 이 보는 거예요. 아까 멈춘다는 것은 그치를 지자.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눈을 홀리는 것을 꽃나무를 잘라내니까 먼 데산이 보인다. 먼 데산이 보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에 들어가서 미술 작품을 볼 때는 관람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림 하나를 볼 때 자세히 한 점 앞에서 오랫동안 그 그림의 예술적 의미와 그 세계와 가치를 살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관람이죠. 그 영화 결람이라고 하지 않고 영화 관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생각하면서 본다. 여러분들이 관광한다고 할 때도 좋은 풍경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풍광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관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 응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응시는 매가 허공에서 멈추어 선 채 지상에서 꿈틀거리는 쥐 한 마리를 잡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응시라고 합니다. 응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그냥 띄는 것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 너머의 본질까지 뚫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내면까지로 뚫어본다는 것이 응시예요. 그 사람의 거중만 보는 게 아니라 겉모양새, 예쁜 모양새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뚫어보려고 분석하고 응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품화하기 위해 꽃이라는 대상을 응시하는 시인과 소설가나 혹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응시하는 화가나 조각가는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대상은 작가 속으로 들어와서 물화일체,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가 장미꽃을 그린다면 내가 장미꽃인지 장미꽃이 나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응시합니다.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인지 그 연인이 나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랑의 절정, 오르가즘은 성취되는 것 아닌가. 가령 한국 물자를 만든 사람들은 우주 속의 인간의 삶을 깊이 응시한 다음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령 고요할정은 풀을 청과 싸움쟁을 한데 붙여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요할 정자를 봐보면 청춘이라고 할 때 이 청자를 씁니다. 이 청자 옆에다가 싸움쟁자를 붙여놓고 이것을 고요할 정이다. 정적할 때 이 고요란 말은 청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춘이 싸우는데 왜 고요해집니까? 이건 응시가 필요해요. 어떻게 청춘 남녀가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둘이 조용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싸우죠. 열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둘 다 사랑의 만족감을 느꼈을 때
서로 조용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로 열정을 다 태웠을 때, 재가 됐을 때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죠. 그 이상 고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요할 정자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 인생에 깊은 삶을 응시하지 않으면 이런 한문 글자를 만들 수가 없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고요함의 원리, 오랫동안 그 원리를 응시한 결과 이 글자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제시하는 그 시는 인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응시한 결과물이겠는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이 시 한 편은 지은이가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깊이 응시했으면 이와 같은 시를 썼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가슴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멱감는 선녀의 날개를 감추기이고 아기 둘을 낳은 선녀가 그것들을 안고 업고 하늘나라로 달아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학각씨가 자기 깃털을 뽑아 길쌈을 하기이고 그 남편이 그 배를 팔아 모든 살림을 주색잡기로 탕진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밧줄 끝을 던져주고 그것을 끌어당기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면 속의 허기진 갈치들이 서로의 꼬리를 잘라먹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허무의 바다 건너기입니다. 한쪽은 나룻배가 되고 다른 한쪽은 사공이 되어. 이 예문으로 이야기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은 얼마나 사랑에 대한 깊은 응시를 했으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들도 어떤 시 한 편을 쓰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 시를 쓰려고 하는 대상을 깊이 응시하고 여러 가지로 탐구한 다음에 연구하고 사색한 다음에 그 시를 한번 써보면 그 시가 아주 명시가 되고 여러분들은 좋은 시인이 될 터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